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김춘수. 네, 오늘 우리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주신 봄 같은 분을 소개합니다. 제이수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50플러스 뭐라도 라디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데요. 사실 그 지난 첫 방송 이후로 열화와 같은 조회수 20명이라는 이런 조회수 20명 그게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5개 넘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성과인 거죠. 네, 저희들끼리 직원들끼리 계속 돌려보는. 네, 우리 오늘 제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사실은 이유가 있죠.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됐는데 다들 집안에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앉아있게 됐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이렇게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문가이신 제이 선생님을 모시고 봄맞이 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50%의 여러 가지 그 원예 관련한 수업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하실 수가 있죠. 저희랑 처음부터 계속 같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제이 선생님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50플러스 센터의 그린 코디네이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제이숙입니다. 아까 꽃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꽃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꽃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꽃 선생님. 꽃처럼 예쁜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우깁니다. 꽃처럼 예쁘다고 생각해서 꽃 선생님이라고 예쁘시죠? 불러준다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자, 우리가 그래도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예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제 그 50% 센터가 아직 개강을 못했지만 이제 할 건데 그 원예 수업에 관한 관심도 또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지난 강좌들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또 그 강좌를 통해서 실제로 50플러스 세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지 강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나이가 들수록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회귀 본능이 있는데 이제 50대 이후에는 점점 더 그 본능에 충실하게 돼서 자연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린 코디네이터 과정은 단순히 식물을 잘 키우는 그런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잘 기른 식물로 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강좌예요. 물론 텃밭채소도 잘 기르는 방법이나 텃밭채소나 허브, 또 관엽식물, 다육식물 이런 거 키우는 방법도 배우지만 내가 잘 키워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물해주는 이런 과정도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플러스의 수업은 이렇게 단순히 배우는 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배움을 가지고 주변의 가족과 또 지인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단히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원예 활동을 하시는 몇몇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우리 한나 쌤도 요즘 최근에 열심히 열혈 원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입니다. 네, 제가 요즘 열혈 원예 활동가로 사무실에서 활약 중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 그 질문이 있어요. 네네. 그린 코디네이터 수업을 이렇게 듣고 나서 저처럼 원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생활의 활동을 넘어서서 주변과의 소통을 넘어서서 일자리로 이제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직종에 도전하실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공간,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실내 식물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물을 이제 관리하는 실내 식물 관리사 이런 직종도 앞으로는 유망한 직종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사무실에 그 이제 직원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 실내 식물을 배치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개인의 취미로만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실내 식물 관리사 이런 직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많은 공간에 도시농업 텃밭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나 상담이나 이렇게 이웃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원예활동을 활용한 원예치료사라는 직종도 있습니다. 원예치료사. 원예치료사. 네. 원예치료사. 그 말이 되게 익숙한데, 네, 왜 네. 그러냐면, 우리 작년에 그 수업을 진행했었죠, 선생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때 진짜 되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사실은 뭐 자격증 시험까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제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도시농업 치유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었는데, 저희가 20명이 시작을 했고, 한 분은 이제 조기 취업으로 먼저 다른 일로 취업이 되고, 나머지 19분이 다 수료를 마쳤어요. 네. 그래서 이 19분이 도시농업 전문가 수료증과 원예치료사 수료증을 받게 됐고, 또 이 중에서 이제 시험과 논문 발표와 여러 가지 이제 실습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원예 관련된 직종에서 자격증에서 원예치료사는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말이 들어가요. 네, 이제 원예 활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이나 재활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교육이 시작을 하면 자격증 취득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 50+의 수강생분들이 너무나 많은 열정을 다해서 4개월 만에 그저 15분이 모든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 취득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 열정.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응원 박수 한번. 네. 점점 멋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이분들의 그 활동의 장이 좀 많이 네네.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올해 서울시에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 그러니까 반려식물이라는 게 네네. 왠지 뭔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네.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 4,000명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제공하게 되어 서울시에서 네. 하는 사업인가요? 네,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사업에서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에게 식물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방법, 또 식물에 얘기를 나누는 그 말벗도 대주는 이런 그 방문하는 원예치료사들이 한 40명 정도 채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저희가 서대문 교육생들을 우선순위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 사업에 한 1년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같이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게요. 서대문 50+ 센터가 이렇게 지역에 많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그 선생님이 어쨌든 적극적인 지원이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봄이 오고 있어서 봄꽃은 좀 개화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너무 땅만 보고 현수막 푹푹 치다 보면 목련이나 산수유나 이런 꽃들이 금방 지게 돼요. 그래서 개화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하늘을 좀 둘러보면서 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실내 식물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겨울 내내 이제 식물들이 화분 안에서 너무 꽉 차 있어서 생장이 지금 이제 너무 비좁게 되어 있어서 봄에는 분갈이를 해주면 아주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화분에 분갈이 해주는데 뿌리가 이제 많이 엉켜 있을 거예요. 분을 빼보면 뿌리가 엉켜 있으면 이 뿌리를 이렇게 조금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뜯어서 혹시 뿌리가 다치지 않을까? 좀 무서워요. 그죠? 걱정을 하지만 사실 식물은 스스로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웬만한 상처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누세요. 나누게. 꽃을 다룰 때는 진짜 어린아이 다루기 이게 막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긴 한데 너무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물은 그러니까 뿌리가 엉킨 것들은 이렇게 투닥투닥해서 조금 과감하게 자르셔도 되고 나누셔도 되고 또 잘라내셔도 되니까 지금은 뭐든지 잘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조금 지금 정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흙을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좀 요즘에는 이제 화단 흙을 외부 흙을 떠다 가진 않겠죠. 산에 가서 흙 퍼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벌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화원에서 파는 흙. 저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얘기요? 산에서 흙을 파다가 화분에 넣었는데
나중에 뱀 나왔다. 뱀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나 이런 썩은 흙이 식물에게 아주 좋지만 네. 우리가 나무 껍질이나 혹은 낙엽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 썩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흙이 화분을 그 나무 껍질이나 이런 게 화분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리 집에서 썩어요. 그래서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이제 그런 벌레 알들이 들어와서 그런 개미 알이나 뭐 이제 하다못해 이제 뱀 알 이런 것들 큰 화분들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분에 흙을 구입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향토나 이런 거, 그렇죠. 유기농.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수업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몰랐던 얘기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배움이 네. 필요하구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흙이지만 사실 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흙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을 줄 때 이 마른 흙에 이제 우리가 구입한 흙은 마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 얘가 한 번 주면 물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이 화분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이게 물이 넘쳤구나 해서 그만 주는데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정말 화분 하나에 물을 한 2, 3분 정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렇게 뿌려주셔야 얘가 물이 충분히 먹어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먹으면 우리 아이도 충분히 먹으면 잘 자잖아요. 저는 항상 식물 수업 볼 때마다 식물이 물을 충분히 먹으면 정말 잘 자라요. 그런데 물을 위에서 한 번 주고 끝나면 얘가 물을 다 못 먹고 그냥 뱉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한 3, 4분 거의 한 3분 이상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충분히 흘러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릇에다 담가놓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 전에 그릇에 담가놓으면 밤새 이렇게 쭉 스며들게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렇게 가면 뿌리 건강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꿀팁이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다른 분도 다 아실 것 같아. 나만 모르는 거. 아니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찔끔찔끔 뭐 내가 먹다가 남은 물 주거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거의 한 80% 이상이 물을 많이 줘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 먹다 조금 주고 물 생각날 때 조금 주고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줄 때는 주고 안 줄 때는 안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을 주실 때 충분히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막 이야기를 막 계속 듣고 싶은데 이 시간이 이제 우리 거의 이제 감이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 돼 있어서 감이 왔어.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오늘 어쨌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봄이 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좋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참여해 보시고.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요즘엔 사람들을 별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제가 좋아하는 꽃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꽃은 개화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자꾸 땅만 보고 우울해 있으면 올해 2020년 봄꽃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고개 좀 드셔서 주변에 좀 한번 좀 둘러보시면 변하지 않게 제때제때 맞춰서 꽃 펴주는 이런 꽃들에게 그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또 돌아갈 거잖아요, 일상으로.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또 믿으면서 조금, 잠시 멈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선생님답게 마지막 인사말 엄청 길게 해주시네요. 우리는 그럼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